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2024학년도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 대학원의 정원 내 수시 전형을 모두 정리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2024학년도 전국 37개 약학대학 약학과의 정원 내 수시 전형 모집 인원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모두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직은 추상적으로 약대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물론 현재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 뒤에 실질적으로 약대 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N수생 및 학부모님들까지 오늘의 컨텐츠를 통해서 본인의 약대 수시 지원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콘텐츠의 자료들 역시 모두 석소장과 운영팀이 직접 취합 및 제작한 자료들이고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및 약과학과,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우석대학교 한약학과와 같은 약학과 소속 전공이 아닌 약학과 유사 전공은 모두 제외를 해두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우석대학교 한약학과의 경우 졸업 이후에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기에 일반적인 약사 면허와는 차이가 있어서 제외를 해둔 것이고요. 경희대학교 약과학과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순수 약학 연구 전공이기 때문에 제외를 해두었습니다. 반면에 제약학과의 경우에는 이름만 제약학과일 뿐 커리큘럼이나 졸업 이후 약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 부여 등의 사항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약학과와 동일한 전공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 두었고요.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해당 전공들에 대한 질문들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오는데 해당 전공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는 전국 37개 약학대학 약학과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개설대학교 지역 모집 인원 전형 및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 등을 취합을 한 자료입니다. 이전 2024학년도 의대와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 대학원 정원 내 수시 전형 분석 콘텐츠와 동일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지원 자격 제한 사항 없음 혹은 이렇게 빈칸 표시로 기재되어 있는 전형이 아니라면 지원 자격에 제한이 걸려 있는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권 대학교 소속 약학대학 약학과를 제외한 지방권 대학교 소속 약학대학 약학과 모집 인원 중에서 위에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부 교과 및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은 대부분 지원 자격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최우선적으로 각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여부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2024학년도 전국 37개 약학대학 약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전형 목록 및 세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리 자료입니다. 약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대와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 대학원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일반적인 경우이고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약학전공처럼 국수형 과탐 중 4개 영역 하 5등급 이내의 탐구 상위 한 과목 반영처럼 보통의 의대와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 대학원보다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약대를 지망한 학생들은 보통 처음부터 약대만을 지망한 학생, 원래 약대에 관심이 없다가 성적이 상승하거나 기타 교내 이벤트를 통해서 약대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 의대나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 대학원을 지망하다가 성적이 떨어져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서 약대를 지망하게 된 학생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카테고리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9월 모평 이후 마주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과는 모두 의대와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맞춰져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약대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 등이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람에 억지로 지원 전공을 바꾸게 되는 경우이니까 본 콘텐츠를 살펴보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전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추후에 2024학년도 학정 수신 모집 요강이 나오면 정확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2024학년도 전국 37개의 약학대학 약학과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의 목록입니다. 다른 의학계열 전공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을 운영 중인 대학들은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하셔야 되는 점은 해당 약대에 합격한 학생들 대부분이 서울 밖 지방권 약대이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이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최초 합격할 정도로 쟁쟁한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방권 약대에서 충원번호가 도는 이유가 이 친구들이 해당 약대 등록을 포기하고 서울권 약대로 진학하기 때문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나는 혹은 우리 아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서울권 약대만 주르륵 지원해야겠다라고 전략을 짜는 경우 높은 확률로 N수의 길로 접어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많고 반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부족하긴 해도 우선은 한두 개 정도 지방권 약대에 걸쳐놓고 기회가 되면 서울권 약대 상향 지원 및 진학을 해야겠다라고 전략을 짜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여러모로 결과적으로 잘 풀린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전 2024학년도 의대 수시 전형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학계열 합격 전략은 내신 비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 한 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에 집중을 하다가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한두 개 정도의 비교 우위 요소 중심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니까 방금 석 소장이 드린 말씀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이전의 컨텐츠들과 마찬가지로 위에 전형 내 수시 전형 모집 인원을 석 소장이 정한 몇 가지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해둔 자료입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학업 역량 평가는 여전히 면접 평가가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해두었고요. 위의 자료에서 개가 초록색인 행은 전체 모집 인원인 1017명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 것이고요. 또한 개가 붉은색인 행은 전체 모집 인원 1017명 중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는 812명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 행입니다. 그리고 아래 자료에서 개가 초록색인 행은 각 전형별 전체 모집 인원인 527명, 409명, 81명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 행이고, 개가 붉은색인 행은 각 전형별 전체 모집 인원 527명, 409명, 81명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517명, 219명, 76명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 행이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자료에서는 전년도인 2023학년도 약대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만 기입을 해두었던 성별 기준 지표도 포함을 시켜두었는데, 해당 여행에 기입된 지표들은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처럼 여학생들만 지원 및 합격이 가능한 여자대학교 내에 개설된 모집 인원들을 취합한 지표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인 1017명을 기준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42명 4.1%, 학생부 종합 전형 77명 7.6%, 논술 전형 5명 0.5%, 총 124명 12.2%가 각 전형별 모집 인원인 527명 409명 81명을 기준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42명 8.0%, 학생부 종합 전형 77명 18.8%, 논술 전형 5명 6.2%가 여학생들에게 할당된 인원 및 비율이니까 여자대학교 소속 약대를 지망하는 여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해당 지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전체 모집 인원 409명 중에서 약 20%에 달하는 18.8%에 해당하는 인원이 여학생들에게 별도로 할당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인 동시에, 여학생 입장에서 약대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다면 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속편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자료이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024학년도 전국 37개의 약학대학 약학과의 정원내 수시 전형을 전형계 기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약대 학부 전환 이전부터 약대 편입학 정성평가 자기소개서를 수도 없이 지도를 해봤고, 약대 학부 전환 이후부터는 국내 대부분의 약대 합격 사례를 직접 지도하고 접해왔던 석소장이 약대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개공 약사보다는 연구 약사라는 진로 방향성 측면에서의 조언,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접하는 약은 다른 지원자들도 일상 속에서 접하는 약이라는 비교과 주제 희소성 측면에서의 조언, 그리고 약학의 여러 관례를 해석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는 비교과 탐구의 깊이 측면에서의 조언,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석소장이 권유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특정 질환에 대한 약의 역사를 시작부터 현재까지 낱낱이 조사를 해보고, 이러한 약물 개발의 메커니즘 전반을 이해하는 과정을 생활기록부에 꼭 넣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에 대한 호기심만으로는 생명공학과나 화학공학과를 넘어서 왜 약학과에 진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원 및 합격 당위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이전 몇몇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한 해 동안 석소장과 이 팀장이 국내 37개의 약대를 모두 분석을 해서 컨텐츠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약대 학부 모집 전환 이후 석소장과 이 팀장이 직접 지도하고 접했던 다양한 합격 사례 기반의 탐구 주제 방향성은 물론 각 약대의 특징들을 골고루 녹여낼 예정이기 때문에 약대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컨텐츠들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